안녕하세요, 세모티 채널입니다. 오늘은 삼류 찌라시에 버금가는 조선일보의 어처구니 없는 오보를 모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지난 2012년 조선일보는 병든 사회가 아이를 범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일면에 배치합니다. 당시 벌어진 나주 성폭행에 관련된 기사였는데요. 조선일보는 일면에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걸어놓고는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 고모씨라고 보도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나주 성폭행범의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 시민이었죠. 조선일보의 이 쓰레기 같은 오보로 피해자는 하루 사이에 성폭행범 낙인이 찍힌 겁니다. 더 속 터질 일은 이후에도 계속 벌어집니다. 이 피해자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경찰에 찾아갔지만 경찰은 예상대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죠. 조선일보에도 항의했지만 처음엔 정정보도 여부는 잘 모르겠다며 어처구니 없는 대응을 합니다.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에 나섰고 조선일보는 겨우 기사에서 피해자 사진을 삭제하고 홈페이지에 사과합니다라며 몇 줄 올리는 걸로 끝내버리죠. 피해자가 입은 고통을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 양아치 짓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일보 기레기는 왜 이 사람을 성폭행범이라고 보도했을까요? 기사에 따르면 동네 주민이 조선일보 기레기에게 이 사람 고씨 닮은 것 같은데 라고 언급했고 이걸 근거로 일면에 사진을 올려버린 거죠. 증권사 찌라시도 이렇게는 안 만들 텐데 말이죠. 조선일보가 폐간될 때까지 조롱받을 역사적인 흑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김일성 사망 오보 사건인데요. 조선일보는 1986년 11월 16일 일면 사이드톱 기사로 김일성 피살설 동경의 소문 파다 사실 여부 확인 못해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정도는 부실한 기사일 뿐 오보는 아니죠. 그런데 다음날 조선일보는 호해를 발행하면서 김일성 총 맞아 피살이란 기사를 냅니다. 심지어 총에 맞아 죽었고 군보 중심에서 권력 투쟁이 진행 중인 것 같다는 미친 디테일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랑스러운 조선일보가 세계적 특종을 했다며 자랑까지 해댑니다. 그러나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으며 세계적으로도 쪽팔린 오보였습니다. 실제 김일성은 1994년 7월 8일에 사망했으며 사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오보에 대해 창피했을까요? 그럼 우리 민족 정론지 조선일보가 아니죠. 이 오보를 쓴 기자는 북괴들이 자신의 수령의 죽음까지 이용한다며 내가 오보를 쓴 건 북한 때문이야 라고 기적의 논리를 선보입니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헛소문을 퍼뜨렸고 거기에 본인이 속았다는 주장인데요. 오보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또 다른 괴담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저열한 수작처럼 보인다고 하면 너무 과한 거겠죠?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보도하는 건 조선일보의 전문 분야인 모양입니다. 조선일보는 2009년 12월 17일 연기자 양미경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속보를 내버립니다. 도대체 뭘 근거로 사망도 아니고 자살이라고 한 걸까요?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은 당시 인기를 끌고 있던 양 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겨우 20여 분 후 이게 오보였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밝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시아경제 기자가 양미경 씨와 직접 통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양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선일보 오보야 나 안 죽었어 라고 직접 밝히죠. 스스로가 본인이 죽지 않았다는 걸 기자에게 팩트체크 해줘야 하는 기분 어땠을까요? 양 씨의 자살 오보에서 우리는 아주 충격적인 조선일보의 민낯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째, 조선일보 기레기는 양미경 씨와 통화 시도도 안 해보고 기사를 내보냈으며 둘째, 속보 욕심에 눈 돌아간 기자를 컨트롤해야 할 상관들 역시 이런 아주 기초적인 사실 확인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에게 찌라시라는 조롱을 듣는 게 아닐까 싶네요. 이번엔 중국 네티즌을
중국 교수 80명으로 둔갑시킨 요수를 보시겠습니다. 조선일보는 2010년 5월 21일 중국 과감한 조치로 북한의 인질에서 벗어나라 라는 기사를 냅니다. 기사의 취지는 이런 겁니다. 중국 내 진보적 지식인들 사이에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촉구가 있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한 핵심 근거가 바로 조따페이 연구원과 교수 80여 명이 쓴 글입니다. 그런데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조따페이 연구원과 교수 80여 명은 그런 글을 쓴 적이 없거든요. 조 연구원은 조선일보의 이 어처구니 없는 오보를 확인하고는 완전한 날조기사라며 오보를 수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조선일보는 약한 사람에게만 김일성처럼 구는 거였나요? 조선일보는 조 연구원에게 깨갱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과하고 바로 잡는데 구체적 사실을 알면 참 어처구니가 없어 웃음이 나옵니다. 기사의 핵심 인용 근거였던 바로 그 글이 사실은 그냥 한 네티즌이 인터넷에 쓴 글이었던 겁니다.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면 네티즌 한 명을 연구원과 교수 80명으로 둔갑시키는 조선일보의 클래스. 역사 강사 최태성 씨 잘 아시죠? 이분도 한때 조선일보의 악질적인 오보에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내 삶과 철학이 철저히 짓밟혔다라고 말했을 정도죠. 대체 또 무슨 오보를 낸 걸까요? 조선일보는 2011년 EBS 인기 강사의 황당한 근현대사 강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냅니다. 조선일보는 최 강사를 저격하며 친북 성향이라고 몰아세웠다는 건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 강사는 역사적 이해를 돕기 위해 북한의 주장을 소개하며 6.25 이전에도 38도선 경계로 남과 북의 소규모 전투가 있었다. 이승만도 북진 통일을 외치고 있었다. 이게 바로 북한의 주장이다 라고 언급했지만 막상 기사에는 이게 북한의 주장이다 라는 내용은 쏙 빼버렸다는 건데요. 최 강사가 마치 6.25 발발의 원인을 한국으로 돌렸다는 식으로 왜곡해버렸다는 거죠. 이에 최 강사는 조선일보 기자 둘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이 왜곡 보도에 대해 사과했을까요? 그럴 리가. 2011년 9월 최 강사가 이러이러한 본인의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라며 마치 우리 너그러운 조선일보가 최 강사의 일방적 주장을 지면에 실어준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사과도 아닌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끝냅니다. 참 대단하죠? 아마 이건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기사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카더라 수준의 썰을 기사로는 역사적 오보입니다. 조선일보는 2010년 천안함 침몰과 관련 북한 인간어뢰 조심하라. 해군 올초 통보받았다 라는 제야 기사를 냅니다. 기사 내용의 뉘앙스는 북한이 인간어뢰를 이용해 천안함을 폭침했을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적인 근거는 아무것도 없죠. 조선일보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친절하게도 그래픽을 만들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내용이 너무 황당하고 근거가 부실해 당시에도 조롱거리가 됐었는데요. 심지어 외신인 미국 LA타임즈는 조선일보가 북한이 인간 어뢰로 천안함을 공격한 것이라는 해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면서 제목을 아주 기가 막히게 답니다. 천안함 침몰에 대해 제임스 본드 같은 이론이 나온다. 이게 바로 제목인데요. 한마디로 외신인 LA타임즈가 조선일보를 조롱한 거죠. 참고로 이 기사를 쓴 사람 중에 한 명은 나름 군사 전문 기자라며 현재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자주 보이고. 인간어뢰 오보에 대해 묻자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혼자 쓴 게 아니라서. 그리고 오보라기보단 관점의 문제 아닌가요? 이런 괴담을 뿌려대는 건 관점이 아니라 지능의 문제고 천안함 사망 장병에 대한 모욕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선일보는 특히 북한 관련한 기사에 있어서는 공상과학소설 수준으로 괴담을 퍼뜨립니다. 북한이 쓰레기 국가니까 카더라를 기사랍시고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게 딱 조선일보의 수준이죠. 현송월 사망 오보가 그 정점인데요. 조선일보는 2013년 8월 29일
김정은 옛 애인 등 10여 명 음란물 찍어 총살돼 라는 제목으로 단독이랍시고 기사를 씁니다. 기사에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연인으로 알려진 가수 현송월 등이 음란물을 제작 판매한 혐의로 공개 총살됐다고 확정하는데요.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2018년 조선일보가 죽었다던 현송월은 예술단을 이끌고 대한민국을 방문합니다. 조선일보의 현송월 총살 기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조선일보의 비할 데 없는 오보 능력에 감탄에 맞지 않았죠. 이후에도 조선일보는 자신들의 오보를 정정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자기들이 낸 신문을 믿고 의지한 독자들에게 오보를 내서 죄송하다는 사과를 했어야 염치가 최소한은 있다고 말할 텐데 그러한 부끄러움도 없었던 모양이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참고로 앞에서 소개한 오보가 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진짜 하나하나 다 짚자면 수백, 수천 건은 될 테지만 그 중에서 이해하기 쉬운 것만 추리고 추렸습니다. 혹시 영상을 본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기사 몇 개 오보날 수도 있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일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조선일보 오보에 특이점이 있습니다. 북한, 노조, 동성애처럼 자신들의 정치 지향 반대편에 있는 이슈를 다룰 때 오보가 특히 도드라진다는 점이죠. 왜 그럴까요? 저는 조선일보의 오보에는 때때로 의도가 섞여 있다고 강하게 의심합니다. 다시 말해 반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해 일부러 오보를 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우선 근거 없는 기사를 크게 내고 오보에 대한 인정이나 정정은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기사만 기억하지 무엇이 오보였는지까지는 기억하지 않으니까요. 백보양보해서 일부러 오보를 내는 게 아니더라도 필요에 의해 일부러 팩트체크를 헐겁게 함으로써 전술적으로 오보를 양성하고 있을 수도 있고, 결국 이런 조선일보의 개수작을 막을 수 있는 건 깨어있는 독자와 깨어있는 시민의 지성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쓰레기 같은 오보를 냈던 조선일보 기레기들에게 한마디 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돈 벌 거면 똑바로 벌어.